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맞아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2021년 부동산의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엿붙고 싶은데요. 유기님은 지금 4차 산업 시대다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AI다 얘기하고 데이터 마이닝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지인에서도 지금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트 시장도 그렇고 뭐 경매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죠. 왜냐면 예전에는 경험치로만 우리가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경험치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달라 하시면서도 직접 스스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깜짝 노는데 가보면 20대 애들도 있고 30대 애들도 있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있던데 근데 지금 7.10 대책 이후에 또 시장이 많이 달라질 건데 7.10 대책 이후에서도 이 젊은 세대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과거와랑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도 예전에 엑셀 파일로 이제 닥터 아파트 거기서 한 땀 한 땀 엑셀 파일로 하셨는데 지금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 클릭 한 번이 부동산 지인이죠. 네. 그렇듯이 이제 쉽게 지금 정보들을 좀 습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도 빠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공급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게 그게 베이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급에 대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면 많더라, 어디 가면 몇 년이 없더라 이런 것들 기준으로 그러면 다음에 어디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차피 투자를 오래 하셨고 투자하셨던 경험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생각들에 대한 심리에서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관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일단은 부령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 환경이 이 시장 환경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지인도 보시고 거기 보면 무슨 뭐 시장 강도 뭐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예전부터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했던 사람들이 그게 쌓여오면서 얻었던 그 직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치우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저희가 경험으로 먼저 쌓아왔던 것들을 직관적으로 눈으로 딱 보이는 시각화했던 그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경험치 많으신 분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데이터가 지금 제 생각을 가지고 한 20년 전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많이들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바꿔 말하면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흐름도 분명히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이 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시장 자체는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지금 현재 데이터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 각종 정보를 보고 지금 하시는데 이 정보가 점점 단순화되고 쉽게 보여지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끔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을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주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만 하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공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또 열심히 본인 스스로도 이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됐던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볼 때 조금 더 판단하기는 좋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뭐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지인 쪽의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도 좀 더
많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경험치 있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를 원하고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접목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어찌 보면 이제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지금 저희 부동산 지인의 어찌 보면 데이터를 마이닝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월 평균 거래량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거래량에서 임대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그 거래량을 빼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 간의 거래량도 뺍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걸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조건값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저한테 전수가 안 되면 그걸 빼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해주신다 하면 네.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도구고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말 심리까지 읽을 수 있고 향후 길게는 6개월, 1년 후에 데이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값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도움을 좀 주신다면 저희들도 좋은 도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언제든지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그 조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제 심리로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에 국한돼 있기도 하지만 아파트 투자를 넘어서 예를 들면 아까 오피스텔이라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7월 10일 대책 이후로는 경매 시장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래도 싸게 내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수도권 투자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유망한 그러니까 투자 유형이 좀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그동안의 대세 투자고 앞으로도 계속 대세 투자는 분명히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대세 투자는 아파트다. 왜 그러냐면 일단 쉽고요. 쉽고. 예, 그다음에 살기 편하고 이런 쪽에 수요가 집중되는 건 사실이니까 이 자체의 시장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시점이지 네. 이 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7.10 대책 이후에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사기가 되게 어려워졌다거든요. 얘는 사지 말아라는 거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당장 아파트를 추가로 사기는 어려울 것이다. 취득세도 12%까지 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그러면 취득세 12%나 8%, 6% 이거보다는 차라리 더 싼 게 뭐가 있지라고 하다 보니까 4.6에 오피스텔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높아졌다. 그럼 보유세가 딱 높아지게 되면은 보유세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뭐 때문이지?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네? 그럼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싼 게 뭐지? 재건축?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재건축이 될 만한 또는 재개발이 될 만한 빌라? 이렇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사람들 심리가 신축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새거 될 거. 새거가 될 거? 근데 새거가 되는데 빌라만 될까? 아니라는 거죠. 뚜껑? 도로? 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네. 그런 심리들이 분명히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럼 장애물을 비껴나가는 길을 또 찾을 거고 그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라고 하는 심리가 나타나면서 같이 그 한 방향에 시류가 생길 것이고 그 시류가 결국에는 투자 흐름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또 데이터를 만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요즘에 하도 AI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발전돼 나갈 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토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상가. 상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번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분들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입장, 다른 사람 입장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대신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은 데이터에 너무 맹신하게 되면 기술적인 분석, 주식에서 말하는 거기에 맞습니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인 같은 회사에서 강의를 해주시거나 할 때도 이게 어떤 사용법도 좋지만 그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음. 저도 지역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이라는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 값이 실질 현장이 어떤지를 반드시 접목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숫자 100이 나오더라도 A란 지역과 B란 지역은 다른 그렇죠.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지역을 가보지 않고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성품을 팔고 반드시 지역을 가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매칭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반드시 데이터에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 데이터랑 현장 반드시 매칭을 하셔야지 이게 내 거화가 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어도 그 과정에 고민 단계가 들어가준다면 그분들이 특히 이제 불인이들을 시작하는데 불인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데이터 맹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을 좀 깊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7.10 대책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 또 그러면서 또 지역적으로 지방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지 않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일지 몰라도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지방에서도 매수 신호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렇죠. 2009년도 실질적으로 서울은 수도권은 안 좋았지만 또 지방장이 또 열렸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즌이 어차피 다시 한번 도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 패턴은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투자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맹신 하나고요. 두 번째, 제발 좀 폭락론을 극단적으로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무너진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의 지방장은 우스갯소리로 꽃놀이패였잖아요. 따블이었어요. 꽃놀이패였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런 어떤 폭락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시장의 모습이 어떤 시장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맞는 얘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뒤늦게 지금 와서 지방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움직였던 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지 기회가 있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 그 틈새는 뭘까? 시류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줄 수만 있다면 이 데이터는 정말 훌륭한 데이터가 되는데 공부하시는 우리 교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강구하신다면 그 데이터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시장과 매칭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를 비교해서 좋은 말씀을 좀 들었고요. 제가 자주 모시기는 힘들겠지만 가끔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